얘들아, 일단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일단 이 여기 나와 있는 위치 그래프를 보고 움직임을 이해하면 끝나는 문제야. 자, 일단은 너희가 어떤 움직임을 파악을 할 때는 위치 그래프보다는 속도의 상황을 보면 어떤 운동인지가 이해가 되거든. 왜냐면 속도를 보면 속도의 빠르기라던가 방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일단 이 XT가 지금 위치 그래프잖아요. 3차지. 3차인데 이게 0,0하고 1,0 지나면 확실하잖아.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 지나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말이야. 0,0과 1,0을 지난다라고 놓은 다음에 얘가 그늘 모르잖아. 근데 얘를 가지고 막 여기서 경우를 막 나눠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기억 니은 디귿을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구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니? 0부터 1 구간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0에서 1 사이에 일어나는 이 구간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근들의 관계나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뭐 앞에서 여기서 근이 나오든 여기서 근이 나오는 거가 물론 0에서 1 사이의 상황이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우리는 0에서 1 구간에 좀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 보기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 일단. 그치? 그래서 해석을 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놓고 일단 내가 두 가지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그걸 이해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 바로 풀려. 뻥이 아니고 이해를 하면. 문제를 이해하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공식만 갖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의 움직임을 이해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만약에 이런 그림이다 쳐봅시다. 3차 함수니까 뭐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 이런 형태 그림. 이렇게 다 이렇게 끊겨지는 이런 그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끊겨지는 그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부분만 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이렇게 그려졌을 때 여기가 좌표가 1.1이래. 위치가. 그리고 여기를 A라고 놔볼게.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얘를 보고서 이거를 수직선에다가 운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너희가 이 단어는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VT를 보든 XT를 보든 그걸 가지고 수직선의 운동 상황을 나타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 단어는. 그럼 얘가 선생님은 기준을 A를 기준으로 운동 상황을 나눌 거거든. 이유는 뭐냐면 속도의 변화가 A를 기준으로 생기거든. 이게 지금 위치 그래프지. 위치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뭐야? 속도의 위치의 기울기죠. 그럼 기울기를 보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오지? 그럼 이 기울기의 상황이 점점 기울기 어떻게 돼? 줄어들어서 0이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플러스이면서 점점 줄어서 0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움직이니? 0에서 A까지의 운동 상황은 어떤 운동 상황이야? 뭐 답이 내는 거랑은 크게 상관없지만 운동 상황을 이해를 해보라는 거야. 어떤 상황이죠? 기울기가 가팔랐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럼 그 말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여. 플러스이기 때문에 속도가. 플러스인데 처음에는 빨리 움직이다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는 거죠. 느려지는 거지. 움직임 자체가. 그리고 이 전체 0에서 A까지의 그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1.1로 찍혔죠. 위치가 0에서 출발해서 1.1이 됐지. 그럼 그 말은 위치 변화가 얼마만큼 일어났다는 얘기야? 1.1만큼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 길이가 이동한 길이가 얼마 되겠니? 1.1인 동시에 이동 거리와 위치 변화량이 동일한 상태지. 얘들아, 이게 이동 거리와 위치 변화량이 동일한 이유가 뭐야? 속도가 뭐기 때문에? 양수기 때문에 그렇죠? 그지? 양수기 때문에 음수 파트가 없으니까. 이거 이해했지? 그럼 A를 기준으로 다시 1까지 갈 때 기울기가 부호가 음수지. 그럼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 거꾸로 방향으로 가야 돼. 그치? 거꾸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기울기는 점점 가팔라지죠.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죠. 가팔라진 거 맞지 얘들아? 가팔라지죠. 가팔라지다 완만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지. 일로 가면 이렇게 해서 완만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여기서 저쪽으로 갈 때 점점 가팔라지니까는 점점 빨라지겠죠. 그치? 빨라져서 어디에 도착하겠어? 0지점에 도착을, 이 지점에 도착을 하겠지. 1.1만큼 이동을 해야 되잖아? 1.1만큼?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여기서 0이었다가 점점 가팔라졌다가 변곡점 지점이 뭔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거든. 변곡점을 기준으로 다시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어쨌든 얘가 이렇게 가팔라졌다가 완만해지는 지점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변곡점 위치를 모르겠어서. 그래서 이 이동한 거가 1.1만큼 이동을 했지? 1초가 됐을 때. 그럼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거니? 어쨌든 1.1, 1.1에서 원래로 돌아왔네. 그러면 1초 사이에 있었던 일은 이동 거리는 얼마인 거야? 1초 사이 이동 거리 2.2가 되는 거지. 1초 사이에 위치 변화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0에서 1초 사이에 VT, DT는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고 0에서 1초 사이에 절대값 VTDT는 얼마가 되는 거고 2.2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그래프를 보고 위치 그래프를 보고 수직선에서 너희가 운동 상황을 보고 이거를 기호로 나타낼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알면 끝나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이 상황? 그럼 하나만 더 그려보고 답을 낼게. 한 가지 상황을 더 봅시다.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얘들아. 여기가 0.7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0.2였어요. 3차 함수 변곡점이 여기 걸리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보면 이거는 운동 상황을 어디를 기준으로 잘라야 되는 거냐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 기준이 돼야지.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운동 방향이 여기랑 여기서 바뀌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고 그냥 읽으면 되지. 속도 그래프에 또 따로 그릴 필요는 없어. 헷갈리게. 자, 여기는 기울기가 플러스야. 그치? 그럼 정방향. 여기는 거꾸로 방향. 여기는 플러스니까 정방향이 돼. 그럼 대충 보면 정방향으로 이렇게 가고 거꾸로 이만큼 가고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또 모르는 애들 왜 체크를 해보면 여기 A 지점, B 지점이라고 해봐. 그럼 0에서 A 지점까지는 자 어떤 식으로 움직여요? 기울기가 점점 완만해지지. 플러스면서 정방향 가면서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니? 빠르기가 점점 감소해서 0이 되는 거지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감소해서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어느 방향 가야 돼? 거꾸로 방향을 가져야 되죠? 맞지? 방향, 부호봉 방향 볼 수 있고 거꾸로 방향이고 그 움직임 자체는 어떻게 돼? 절대값, 기울기의 절대값은 뭐 속도의 절대값은 빠르기가 빨라졌다가 변곡점 지점에서 다시 또 이렇게 느려져서 이렇게 가겠지. 그죠? 그래서 B 지점까지는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0에서 A까지는 얼마니? 0.7. 그죠? 어머! 민겸아!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까지는 얼마야? A에서 B까지는? 0.9지. 아니 쉬운 거 한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0.9. 아니 그래도 부족한 애들 위해서 들어야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이게 부족한 애들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부족한 애들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 안 그럼 내가 빨리 설명하고 넘어갔겠지. 얘들아 이렇게 되지 넘어갔겠지. 자 이게 0.9 거꾸로 가고 너무한다 민겸아. 그 책상 이렇게 만나면 어떡해? 어? 그 책상이랑 지금 이렇게 마주보면 어떡해? 0.9 아니 자던지 0.9 그럼 B에서 다시 1로 가면은 얼마만큼 가야 돼? 0.2만큼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 최종적으로 1로 오네? 그지? 1초일 때 이 상황. 그럼 총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니? 0.7, 0.9, 0.2가 되는 거지. 얼마예요? 1.8이 돼. 그럼 얘는 이동한 거리가 1.8이야. 이동한 거리는 절대값인 이동한 거리는. 근데 위치 변화량은 어때? 0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럼 이거를 보면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두 개의 샘플을 얘기했으면 이거 보고 그냥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 답이 그냥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이해를 했으면. 자 그럼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게 의미하는 거는 0에서 1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가 무조건 2로 맞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응용해봐. 이 그림이 2가 되려면 아까 1점을 갔다가 1점에 돌아왔죠. 이렇게. 얘는 이동한 거리가 2.2지. 그럼 얘를 이동한 거리를 이 그림에서 2로 맞추려면 어떻게 해주면 2로 맞춰져 이동한 거리가? 1.1을 1로 바꾸면 1 갔다가 1오니까 2가 맞춰지지. 얘가 그러면 1로 맞춰지려면 여기 0.7이지. 여기를 뭘로 조절해 1로 맞춰져? 마이너스 0.3으로 조정하면 딱 2가 딱 맞춰지지 않아? 이동한 거리가? 그럼 만약에 이게 0.7, 0.2가 아니라 얘가 1이야. 만약에 그리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1이 넘어가 안 넘어가? 맞출 수가 있어? 얘가 1이면? 그럼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면 왔다 갔다 해서 1을 맞출 수 있니? 안 되지. 그럼 거꾸로 얘가 1보다 작아. 그럼 왔다 갔다 해서 한 번만에 2를 맞출 수가 없지. 무조건 내려갔다 올라와야지 2가 맞춰지지 이동거리가. 그럼 답 당하면 기억? 자 얘는 이동거리가 2를 맞춰야 되고 기억은 위치 변화량이야 이동거리야? 위치 변화량 지금 뭐야? 0이잖아. 아니 위치 변화량이 뭐예요? 지금 내를 설명한 게 위치 변화 0에서 시작해서 0에서 끝났잖아. 얘는 위치 자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기가 위치잖아. 0에서 0으로 갔잖아. 그럼 위치 변화량은 0이잖아. 기억은요 완전 개념 원리 체크야. 기억은 그냥 거저 주는 거야. 지금 위치 변화량이 0인 걸 모른다는 거는 아예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었다는 거지.
이게 나올 때 그냥 공식에 넣어서 대충 넋이 나와서 x 0 더하기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야. 그럼 수능에서 못 풀어. 너희 있잖아. 이런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하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많이만 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 애들 대학에서 원하지 뭐 아무나 생각 없는 애를 원하겠어?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원하겠어? 생각 있는 애를 원할 거 아니야. 그치? 생각 없이 공식에 넣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네? 그냥 공식 이렇게 써있으니까 이런 학생 원하겠어요? 아니잖아. 거기다 플러스 빠릿빠릿해야지. 너희 수능은 또 빨라야 되는 거 알죠? 잘 이해하고.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천천히 설명했지만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고 니은은 이게 존재야 존재. 1보다 절대값이 1보다 큰 게 있대.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니은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1보다 큰 함수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게 바로 보이잖아. 그지? 1보다 큰 게 있으면 2를 맞출 수가 없잖아. 근데 여기 선생님은 싸우면 안 된다고. 왜 2를 못 맞춰요? 하면서 팍 하면 어쩌자는 거야. 그지 마. 안 되는 거지. 니은은 안 되죠? 1보다 큰 게 있어버리면 2를 맞출 수가 없잖아. 왔다 갔다.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존재한다 그랬어. 이게 0을 지나는 값이. 근데 모든 t에 대해서 위치가 절대값이 1보다 작대.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이 값들이 절대값이 1보다 작다는 거는 최대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잖아. 여기서 이렇게 극소를 그려도 만약에 이게 그림이 어쨌든 뭐 그림이 양수니까 a가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냐 모르잖아. 그림은. 그럼 이게 내려가든 뭐하든 이 값 자체가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왔다 갔다 해봐야 2가 안 채워지니까 무조건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서 2가 안 채워지면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를 어때야 돼? 지나야 되는 상황이 보이잖아. 그래서 디귿은 답이 되죠. 알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를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거지 뭐 이거를 공식에 넣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왜 공식 넣어서 푸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 상황을 이해해보고 이 단어를 앞으로 풀 때는 항상 VT가 나오든 XT가 나오든 어떻게 한다고요? 수직